자,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바로 마크로젠입니다. 유전자 기술로 미래를 바꾼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통장의 미래도 바꿔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마크로젠의 투자 DNA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마크로젠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고 이 회사의 장밋빛 미래와 또 그 이면의 리스크를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재무 상태를 보고 최종 결론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크로젠, 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시작은 1997년이었어요. 아주 작은 대학 연구실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유전자 분석 시장을 이끄는 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수익 구조를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는 게 거의 한 가지 사업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DNA 시퀀싱, 그러니까 유전자 서열 분석이 매출의 무려 86%를 차지합니다. 이건 이 사업이 잘 되면 회사 전체가 흥하고 흔들리면 같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럼 이 회사의 핵심 DNA 시퀀싱은 뭘로 하느냐? 바로 NGS,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유하자면 거대한 국립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의 내용을 단 몇 시간 만에 싹 다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로 만드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읽어내는 거죠.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크로젠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다른 연구소나 대학에서 샘플을 받아서 분석해주는 일종의 서비스 업체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분석해서 쌓인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AI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려는 거죠. 자, 그럼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마크로젠의 미래에 기대를 거는지, 그 성장 동력은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핵심 성장 동력은 크게 세 가지로 꼽힙니다. 첫째, 이건 거의 국가가 밀어주는 수준이죠. 바로 거대한 정부 프로젝트. 둘째, 아예 판을 바꿀 수 있는 초대형 신규 공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삼성과의 파트너십. 이 세 가지가 마크로젠을 앞으로 끌고 갈 강력한 엔진이라는 겁니다. 이 KDNA 프로젝트, 이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100만 명의 유전체를 분석하는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이건 그냥 앞으로 몇 년간은 마크로젠에게 마르지 않은 샘물,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인 돈줄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바로 마크로젠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압도적인 데이터 생산 능력. 다른 경쟁사들은 따라오기 힘든 수준의 인프라를 가지고 말 그대로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유전 데이터를 막 쏟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 경쟁력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전엔 항상 양면이 있는 법이죠. 이제부터는 이 장밋빛 전망 뒤에 숨어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리스크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등은 바로 부채입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2022년에 50%대였던 부채 비율이 2025년에는 100%를 훌쩍 넘어설 걸로 예상돼요. 물론 성장을 위한 투자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빚이 2배로 늘어난다는 건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숫자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겁니다. 이 빚, 과연 성장을 위한 좋은 빚일까요? 아니면 회사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나쁜 신호일까요? 이 판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부채 말고도 우리가 체크해야 할 리스크가 더 있습니다. 첫째, 고질적인 문제인데 매출은 늘어도 정작 손에 쥐는 이익은 별로 없다는 점. 둘째, 자꾸 전환사채 같은 걸 발행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거 너무 기대감만으로 오른 거 아니야? 하는 주가 부담감. 이 세 가지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말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 진짜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죠. 과연 마크로젠이 이 모든 우려를 딛고 정말로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재무제표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2023년, 2024년까지는 계속 적자예요. 그런데 2025년 전망치를 보면 드디어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무려 146억 원으로 거의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그림,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바로 이 숫자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스토리가 더 명확해지죠. 2024년이 가장 힘든 마지막 고비, 일종의 보릿고개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년 2025년 3분기가 이 회사의 운명을 바꿀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길고 긴 적자의 터널 끝에 드디어 빛을 보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엄청난 성장 가능성과 만만치 않은 재무 리스크,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증권사 분석가들은 과연 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팔려고 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 투자는 아주 명확한 싸움입니다.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보여줄 엄청난 미래 성장성과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채나 수익성 같은 현실적인 리스크, 이 둘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애널리스트들의 최종 결론은 놀랍게도 매수였습니다. 사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다 사라는 게 아니에요. 전략을 제시했는데 바로 분할 매수,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돈을 넣지 말고 주가가 좀 출렁일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방식으로 단기적인 위험을 피하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죠. 자, 결국 이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마크로제는 과연 이 재무적인 부담감을 이겨내고 모두가 기대하는 AI 데이터 플랫폼으로 화려하게 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높은 장벽 앞에서 주저앉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